근데 사고 난 구역 이 화면을 지금 보면 신호등이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현장을 이제 다녀가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딱 거리로 재면요. 사고 현장이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150m 거리예요. 제한 속도가 이제 시속 30km 스쿨존입니다. 차가 이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교차로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빠지는데 여기에 건널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건널목을 가다 이제 사고를 당한 건데 비탈길이라는 데가 이제 거기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비탈길 거기는 스쿨존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비탈길을 쭉 내려오다가 건널목에서부터 이제 옆으로 딱 이제 좌회전을 하고 나서 건널목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스쿨존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사고 지점부터 스쿨존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를 이제 내기가 딱 좋은 도로 구조였어요. 거기는요. 스쿨존이 시작이긴 하지만 이런 곳에 운전자도 잘못을 했지만은 아니 그러면은 단속 카메라 한 대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들 모녀가 건널목에 여기에도 이제 신호등 자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비탈길 끝에 과속 방지턱조차 없어요. 네.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잠재적인 유해 요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CCTV 카메라 달고 방지턱으로 속도 제한을 놓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해놓은 게 저거 딸랑 저거 하나예요. 방지턱이 위쪽도 있어야 되지만 밑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이 3,000세대 아파트가 이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침이면은 등교하는 아이들, 등원하는 아이들로 정말 넘쳐나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런 구조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견됐던 사고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거기가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판례도 12대 중과실에 넣어가지고는 합의라든지 보험 가입이랑 상관없이 이제 입건해서 기소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돼가지고는 저런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가중이 돼서 처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고 차의 운전자가 당시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아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과속 여부도 그럼 조사해야겠네요.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차들이 그냥 싱싱 뭐 30km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탈길하고 연결이 돼 있고 스쿨존은 여기서부터니까 좀 애매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싱싱 잘 많이 이렇게 속도를 내 가지고는 달리는 그런 구역이라고 해가지고는 혹시 이번 운전자도 그런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관련 처벌은 좀 강화되고 있지만은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네. 때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지나치게 도로 현실을 외면하고 이게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너무 과잉 처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스쿨존에 이제 불법 주정차만 하더라도요.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이었다가 12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가 4만 원이니까요. 이게 3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까지 이제 일으키면서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아니 그러면 뭐 합니까? 정작 운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좀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네, 어차피 경찰이 이제 사건 수사하면서 그 도로 구조, 뭐 지금 이제 비탈길이다, 또 그보다 경사가 완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 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